예쁘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 오늘 만나려고 갈바니 열심히 하고 왔어요. 예. 라이브 방송인가봐요. 이따 아이디 가르쳐주세요. 저 들어가 봐야겠네요. 제가 모닝스쿨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모닝스쿨로 성장했고, 모닝스쿨로 시작해서 모닝스쿨로 프리메리트까지 진행하게 되면서 이제 모닝스쿨을 졸업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스템을 모닝스쿨로 하고 있고, 정말 사업을 열심히 할 그분들한테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닝스쿨이거든요. 다 아시죠? 모닝스쿨 강사는 대충 하고 못 오는 거? 네, 그래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나려고 준비 많이 했고요. 되게 그 인지서 사장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주제를 주셔서 혹시 부부 사업을 꿈꾸는 분들 계신가요? 네. 네네네. 싱글인 분은 어떻게 하죠? 만들어서 데리고 와야죠? 네네네. 궁극적으로 부부 사업 하는 거에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드릴게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이 LG텔레 들어가서 보니 LG텔레콤 하고 있었어요. 근데 LG텔레콤이 후발주자여가지고 법인 대 법인, 뭔가 우리가 어느 법인 업체를 딱 들어가면 그 정보를 알고 바로 SK가 연락이 와요. 그쪽도 업체에서도 막 뭐가 들어가고. 근데 제가 봐도 SK가 좋거든요, 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면에서 훨씬 좋아요. 근데 저는 그게 아닌 다른 것으로 LG텔레콤을 어필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또 다른 직업을 선택한다면 영업은 절대 안 하겠다. 영업을 한다면 1위의 기업만 가겠다. 막 이런 마음을 갖고 LG텔레콤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도 뽑아준 곳이고 연봉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진짜 그 누구보다 너무너무 열심히 일했는데 일하면서 알게 됐어요. 제가 들어가 보니 여성이었고 남성과 똑같은 연봉이지만 이 승진 구도가 다르다라는 걸 들어가서 알게 되면서 어떡하지? 나도 승진하고 싶고 되게 잘 되고 싶은데 이 사회가 그렇지 않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불만에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느껴요. 지금 저 사원과 나는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다르다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계기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고 당연히 다음번 승진은 저일지 알고 당연히 내가 주임인지 알고 딱 회사를 나갔는데 제가 아니라 제 후배 남자 사원이 주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회사를 다 뒤집어 엎어놨어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저희 팀장님이 그럼 네가 주임하라고 저한테 주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받았어요. 뭐 일단 뭐 울다가 막 주임 그냥 됐어요, 제가. 근데 여기까지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그때. 그게 여기까지구나. 내가 대리나 과장도 이렇게 해서 될 수는 없다라는 게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왔고 보이지 않던 유리천장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는 그날부터 불안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일 밤 울기 시작한 것 같아요. 미래가 불안해서. 어떡하지? 이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전 아버지가 조금 일찍 돌아가셔서 빨리 직장을 들어가서 우리 엄마를 책임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는데 직장이 불안해지기 시작하면서 대안은 없었고 그날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대안을 막 찾고 싶었지만 대안이 찾아지지 않았던 그 시기예요. 근데 어떡하지? 어떻게 돈에 얽매이지 않고 살까라는 고민을 계속하고 있으면서 직장인이 할 수 있는 대안이요. 얘밖에 없어요. 네, 주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잣돈 마련한 걸 이제 몰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주식하다 보면 자금이 되게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많았었으면 이게 오늘 오를 돈이 얼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돈을 어떻게 종잣돈을 더 마련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투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과외를
투잡으로 하기 시작하고요. 그때는 투잡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2000년대 초반인데 그때 투잡을 하면서 고3들을 과외해서 저희 회사가 진짜 야근이 정말 많았는데요. 제가 유리천장이라는 구도를 알고 난 그날부터는 아예 야근을 포기했어요. 저보고 야근을 하라 그러면 저 집에 가야 된다고 이러고 하루도 야근을 하지 않고 정말 얄밉게 회사를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투잡을 하면서 모든 종잣돈을 다시 모아서 주식을 투자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정말 직장인의 돈이 너무 푼돈인 느낌이 딱 들을 시점이었어요. 직장인이 너무 불쌍해서 항상 동료들 밥 사주고 이러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이게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3천인 걸 알았어요. 1년이 딱 지났을 때. 말이 안 되거든요. 내가 번 돈이 지금 여태까지 투잡으로 벌어들인 돈과 이 수익이 어마무지한데 결국에 따지고 나서 보니까 마이너스 3천인 걸 알게 되면서 그냥 그날로 손절매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날 밤부터 또 울기 시작해요. 어떡하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라는 그 시점에 저희 후배 사원이셨던 유보영 사장님께서 여드름이 진짜 많았거든요. 여드름이 진짜 많은 그분이 그 얼굴을 가지고 저한테 오면서 이 얼굴이 좋아지면은 저는 뉴스킨 사업을 한다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럼 회사를 그만둘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뭔지 물어보기 시작했던 게 첫 계기가 됐고 그날부터 저는 비즈니스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매일 밤 울다가 만난 뉴스킨이었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뉴스킨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열심히 하니까 중간은 가잖아요. 그래서 루비, 에메랄드를 뭐 이렇게 잘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빠른 성장으로 에메랄드를 딱 갔는데 그때 당시엔 제가 비즈니스를 이해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와서 보니까 진짜 비즈니스 1도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에서 뭔가 어떤 성과를 줬는데 그 성과를 계속 실패해. 잘 하지 못해. 그러면 이 사람은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되죠. 그래서 웬만하면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죠. 뉴스킨도 저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거절당하지 않을 방법을 마련했어요. 이걸 성과를 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거절받지 않은 방법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뭔가 거절을 받으면 실패했다는 그 느낌에 더 이상의 도전하지 않는 제가 되게 됐고 그 루저가 되고 싶지 않은 그 느낌. 근데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라는 거는 자 여러분이 이번 달에 비즈니스를 시작했어요. LOI를 넣기 시작했고 블럭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번 달에 최소한의 2개의 블럭은 쌓아야 되는데 못 쌓았어요. 500블럭밖에 쌓지 못했어요. 그러면 실패인가요? 성공인가요? 뭐예요? 성공이죠. 단계죠. 성공으로 가고 있는 길인데 이거 자체를 계속 실패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원했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이루지 않으면 내가 계속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목표를 이야기하지 않는 내가 되는 거예요. 왜? 얘기했다가 이루지 못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몰래 목표를 잡기 시작해요. 네. 오늘 대본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 매출이 얼마큼 일어날지 모르니까. 초대가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스폰서한테. 왜? 캔슬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한 건에, 확실한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돼요. 확실한 건이 그렇게 있나요? 네. 그렇게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시작을 하면서 뭔가 그 다음엔 어떻게 되냐면 자괴감에 빠지기 시작해요. 뭐지 나 원래 이렇게 계속 실패를 맛보고 나 이랬던 사람이 아닌데 나 왜 자괴감에 맛보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사업이 완벽하게 정체 모드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게 뉴스킨이 하고 싶은 일이야? 잘할 수 있는 못하는 일을 지금 내가 돈 좀 벌자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돈 벌고 싶어서 지금 적성에 맞니 이 일이? 완전 안 맞잖아. 이러면서 제가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있죠? 적성이냐 돈이냐 막 이런 거예요. 제가 이걸 몇 년을 고민했는지 아십니까? 5년을 고민했어요. 정말 고민. 하고 싶은 여러분 대목가만 들고 싶어요? 저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저 진짜 대목가만 너무 내가 왜 대목가방을 들어야 돼?
비즈니스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왜 데모 가방을 들러서 저분의 얼굴에 붓을 얼굴에 팩을 왜 발라줘야 돼 내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하니까 맨날 여러분 재미가 없으면 결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도 막 애를 쓰니까 막 루비 에메랄드는 같지만 너무 마음이 힘들어. 계속 네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이게 아니잖아. 차라리 애들을 가르쳐. 적성에 맞니? 저 A형이거든요. 완전 A형. A형. 사람과 대면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포기할 이유를 찾는데 못 찾았어요. 5년 동안 계속. 그런데 파트너는 있기 때문에 랠리를 포기할 수 없었고 그룹 미팅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 스폰서님들은 제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왜? 그 자리에 나가니까.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바본 거죠. 얘 나오는데 시스템에는 나오는데 결과가 없어. 얼굴은 보면 수십 문 가득한데 시스템에는 나와요. 제가 이걸 5년을 했어요. 고민이 해결이 안 돼서. 그런데 그러다가 마지막 내린 결론은 뭐냐면 포기해야 될 이유는 없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리고 적성에도 맞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닌 것 같고 하고 싶은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가 해야 될 이유는 단순히 돈 버는 일이기 때문이니까 계속 고민이었는데 제가 마지막에 찾은 건 진짜 그 일이 너에게 가치가 있니를 스스로 물어봤을 때 완벽하게 예스가 나오는데 저는 5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뉴스킨 시체로 갔어요. 네. 저희 남편은 그런 걸 좀비라고 이야기해요. 목표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을 좀비라고 이야기하던데 그 좀비의 생활을 5년을 하면서 마지막에 명확하게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게 확신이 들었을 때 다시 뉴스킨에 움직일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잘하고 싶은 일, 적성에 맞고 싶은 일로 바꾸더라고요. 나 적성에 너무 맞고 싶다. 나 A형인데 그 뉴스킨을 빠르게 성장하시는 분들면 저랑 성격이 너무 다른 거예요. 뭔가 막 급성장한다는 그분을 보면 동기부여를 받는 게 아니라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너랑 나랑 다른 점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제가 가치 있는 일이라고 설정한 그날부터는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가치 있는 일은 내 적성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데몬이 재미있어졌어요. 세상 싫었던 그 일이 얼마나 재밌는지 재미를 찾아 다니기 시작을 했고요. 저는 포인트가 달력 찍는 사람이에요. 2019년이죠? 포인트가 2019인 거예요. 네, 개신이 2,000을 유지하는 사업자였어요. 왜 매출을 못하니까. 어떻게 사람한테 그렇게 많은 제품을 전달할 수 있어? 10만 원 이하는 제가 막 가슴에 막 어떻게 이 사람이 10만 원 이상을 뉴스킨으로 쓴다는 건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예요. 좋은 건 알지만 막 이런 생각에 되게 부러웠지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설정한 다음에요. 저희 그룹에서 제가 매출 잘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이 사람에게 100만 원의 제품 유통을 하는 게 전혀 부담이 없어요. 왜? 이 사람이 제품을 진짜 좋은지 느끼려면 제대로 써봐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그 제품을 제대로 쓴다라면 그 사람이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전에는 어떻게 이 사람을 돈을 쓰게 하지였다면 반드시 당신이 100만 원을 뉴스킨으로 유통이 되어질 때 당신은 더 그 너머의 가치를 볼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매출이 무섭지 않게 됐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그것을 설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고민했어요. 그래서 너는 다시 그럼 뉴스킨을 제로에서 시작할 건데 진짜 너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니? 매일 물어봤어요. 진짜 어떻게 살고 싶니? 근데 뭐 꿈은 또 엄청 커요, 막. 발은 안 움직이면서 꿈은 또 엄청 큰 거예요. 엄청 잘 살고 싶은 거예요. 네가 바라는 뉴스킨의 이상향은 뭐니? 이걸 계속 꿈꿨어요. 어떤 그룹을 원하니? 지금 네가 너로부터 파트너 몇 명 없고
그룹이라고 얘기할 거 아무것도 없지만 너로 시작되는 그 그룹은 어떤 그룹을 꿈꾸고 있냐를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자꾸 부부 사업자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사회에 있는 부부들을 보시면 주로 어떠죠? 부부인데 따로 놀아요. 그쵸? 서류상의 부부예요. 서류상의 부부.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결혼에 대한 회의감이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결혼을 과연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 없었는데 뉴스킨을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는 부부들을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렇게 어떻게 인생을 내가 원하고 꿈꾸고 있었던 삶을 살고 있는 뉴스킨의 리더 부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저도 되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혼자잖아요. 어떡하지? 그런 모습을 꿈꾸고 싶고 내 팀의 많은 부부 사업자가 본인들이 너무너무 그 꿈꾸고 있는 게 계속 그려지는데 저는 혼자인 거예요. 아무도 없고. 그러면서 일단 모델을 정했어요. 모델을 정하면서 그 5년 동안 좀비 시절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많은 걸 봤잖아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부부 사업을 하다가 한 분을 보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차라리 네가 안 나오는 게 내가 사업을 하겠다. 차라리 너 집에 들어가 이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야, 네가 나가든 내가 나가든 둘 중에 하나. 사업을 그만두지 이판사판 나오더라고요. 그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그냥 배우는 식이었어요. 아, 나중에 내가 사업을 한다면 이 부분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부분을 설정해야 되겠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하나하나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비즈니스 롤모델을 정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반드시 그런 부부 사업자가 되겠다라는 걸 정하기 시작했고요. 정하자마자 바로 남자를 만났네요. 그래서 만나자마자 3개월 만에 결혼하자 그랬어요. 네,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저 LY 넣으면 3개월 만에 통과해야 되죠? 연애하자마자 결혼하고 딱 100일을 치렀어요, 저희가. 네. 그래서 처음부터 저의 신호는 뭐냐면 부부사업자였잖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세뇌를 시킨 거예요. 당신은 이제 은퇴를, 저희가 이제 거의 40 다 돼서 결혼을 했거든요. 이제 5년만 회사 더 다니고 뉴스킨 해야 된다고. 내가 뉴스킨 하면 내가 차도 뽑아주겠다고 이랬어요. 근데 5년 뒤에 뽑아준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다르게 들렸대요. 그리고 일단 신혼 때 뭔가 해결을 봐야 돼요. 아직 우리가 말랑말랑할 때 해결을 봐야 된다는 생각에 당신은 뉴스킨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거의 매일 한 것 같아요. 왜? 그랬더니 이게 이제 뭔가 쇠뇌가 됐나 봐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 자리에 와서 앉았고 LY 스쿨을 들었고 컨벤션에 갔고 뭐 이렇게 막 일사천리로 모든 게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고 부부 사업을 꿈꾸고 있던 게 그대로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저의 사업은 이때부터 이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부부 사업을 저는 남편이 투잡으로 하는 부부 사업을 원했거든요. 그게 부담 없잖아요. 남편이 알아서 돈 벌어오고 저는 뉴스킨에서 알아서 적당한 수입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되게 이상향인 부부 사업을 꿈꿨는데 여러분 남자들이 비전을 보면 어떻게 되죠? 회사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잖아요. 갑자기 사표를 낸다네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원했던 부부 사업은 아니었어요. 투잡 모델이거든요. 원래 제 모델은. 그리고 완전 이제 돈이 너무 많아져서 이제 이분이 전혀 회사를 안 다녀도 경제적으로 무리가 전혀 없을 때 전업을 지킬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비전을 봐버리니 지금 우리는 뉴스킨으로 하나의 원잡으로 수입이 모두 해결이 되지 않을 시점에 전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부터 무릎을 꿇었어요. 안 된다고. 제발 전업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한테 목표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제가 그럼 투잡을 하면 되냐고. 전 1년 뒤요 이랬어요. 그냥 뭐 일단 뒤로 밀어야 되니까 일단 1년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날부터 날짜를 잡기 시작했고 8개월 남았다, 7개월 남았다 이야기하는데 정말 속이 탔어요. 여러분 부부사업자 하고 싶으신 분들
남편이 지금 당장 전업한다면 기분이 좋으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이제 애가 출산하기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애까지 나와요. 애가 또 없었으면 또 대충 됐을 텐데 애도 나와야 되는 이 상황에 저는 진짜 뉴스킨 사업을 원래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완전히 치열한 뉴스킨을 하게 되면서 이제 진짜 목표가 뭐구나. 제가 그 전에 저 파트너 중에 부부 사업자가 있었는데요.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왜 하필이면 전업을 했어 둘 다. 그냥 한 사람 다른 거 하시면 되지 왜. 부담스러워. 결국 그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떠나갔어요. 부담스러운데 제가 그 사람 어떻게 책임져요. 그랬던 비즈니스였는데 제가 온전히 뉴스킨 안으로 들어오고 나니까 이제 뉴스킨 비즈니스가 완전히 다르게 됐어요. 그때부터 정말 치열하게 뉴스킨을 하게 됐고요. 진짜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짜 뉴스킨을 할 수 있는 제가 됐고요. 이렇게 되고 싶었어요. 뉴스킨의 리더가 저 같은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어요. 그 해에 그래서 제가 그룹에서 뭘 뽑았냐면 변화의 아이콘으로 제가 뽑혔어요. 예전에 건세니와 완전 다른 애가 됐다. 유전자가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됐다로 제가 뽑혔어요. 저는 이 상이 너무 영광스러웠어요. 왜? 저는 뉴스킨에 맞지 않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5년을 고민했는데 어느 날 내가 마음 먹고 나니까 뉴스킨에 딱 맞는 사람이라고 나를 뽑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이 저한테는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상이 되었고요. 원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목표를 설정하니까요. 바로 다이아몬드 가더라고요. 그리고 설정하니까 그 부사장한테 그냥 가더라고요. 그 다음 또 설정하니까요. 치멜리트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목표가 진짜 목표로 치열하게 하면 사실 못 이룰 목표는 없었구나. 내가 취미생활의 뉴스킨을 진짜 했구나. 그래서 누군가가 내 파트너가 전업한다 그러면 진짜 투잡하세요. 투잡으로 딱 좋으신데요. 사이드 머니로 100만 원 버시려고 하신 거 아니냐고. 사이드 머니로 200만 원이면 더 좋고 사이드 머니로 500이면 더 좋지 않냐고 이야기했던 게 절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는 제가 됐어요. 요즘 그러세요? 왜 주변에 그러신 분이 있나요? 네. 네. 여러분은 뉴스킨으로 무엇을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뉴스킨으로 무엇을 원하세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계세요? 여러분 꿈이 있으시죠? 제가 취미생활로 뉴스킨 할 때 저도 꿈이 있었고요. 진짜 치열한 뉴스킨을 할 때도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 꿈이 취미생활로 할 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한 발짝 가면 그 꿈도 한 발짝 가 있더라고요. 그게 좁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되는 게 진짜 맞을까? 되는 사람 몇 명만 되는 건 아닐까? 혹시 그 꿈을 이룬다는 그 몇 명만 보고 우리가 다 바보같이 그냥 그걸 보고 달려가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근데 치열하게 하면서 꿈이 나한테 다가온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가끔은 꿈을 볼 때 덮어버리고 싶을 때 있죠. 내가 너무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꿈이 움직이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게 하나 있대요. 그게 뭐냐면 매 순간 여러분은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모든 사람한테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현실만 바라보면 앞에 한 발자국을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이라도 앞을 봐야 한 발자국이 떨어져요. 네. 여러분 지금 당장을 생각하면 여러분은 지금 강의를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뭘 해야 돼요? 데모를 해야 돼요. 지금 당장을 생각하면요. 여러분은 누군가 사람을 만나러 가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은 좀 더 멀리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나은 미래를요, 가끔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매 순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매 순간 생각하는데 이것을 어디에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어떻게 마음에 새기죠, 이거를? 어떻게 새길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한순간도 꿈이 떠나지 않아야 된대요. 어떻게 꿈이 안 떠나냐고요. 오늘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캔슬됐어요. 그럼 그날 하루 기분이 어때요? 정말 안 좋잖아요. 어떻게 얘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을까? 얘가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미리 나도 너무 바쁜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거절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에 막 흥분이 돼서 그 다음 두 번째 스텝을 밟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다면 그랬어? 두 번째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두려운 그 상황에서 여러분 매일매일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이 새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이 드림보드예요. 이 드림보드 만드시죠? 다 대부분 만드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 안 만드셨다면 한번 올해 만들어 보세요. 제가 사업을 시작하고요, 제대로 된 드림보드를 이때 처음 만들었어요. 2006년에. 얼마나 소심하게 만들었으면 글로만 썼잖아요. 왜? 매번 만들었을 때마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너무 소심해져서 절대로 만들지 않고 있다가 소심하게 요거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4년째 만들었거든요. 네, 4년째 만들었는데 이거 만드니까 왜 힘들었는지 알아요? 여러분, 사실 속편한 건 혼자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면 되니까. 근데 부부가 코드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하나예요. 근데 차라리 파트너는 코드가 두 개예요. 그분 방식대로 하고 내 방식대로 하면서 합을 좀 맞추면 되는데요. 부부는 코드가 하나예요. 마음이 맞지가 않으면요, 내가 목표를 정했는데 내 남편이 목표를 안 정하잖아요. 방향이 갈까요, 안 갈까요? 완전 안 가요. 완전 안 가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가 또 예를 들어 나는 룹인데 이 사람은 이그제큐티브야.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계속 제자리에서 뱅뱅 돌아요. 미치겠네. 그래서 맨날 성질을 냈어요. 근데 굉장히 체계적이고 뭔가 이렇게 막 굉장히 막 객관화된 사람. 저는 앞으로 가야 되는데 맨날 싸웠어요. 그러다가 싸우다 합을 맞추게 되더라고요. 마음을 맞췄어요. 그래서 제가 결국엔 폭발했어요. 이러면 둘 다 사업이 안 되니 합을 맞추자. 우리가 마음을 맞추지 않으면 이 배가 앞으로 가지 않으니 일단 맞추자. 그래서 서로의 목표를, 저는 저 위에 있던 걸 밑으로 내렸고요. 남편은 요 밑에 있던 걸 위로 올렸어요. 그거 하는데 몇 개월 걸렸는지 알아요? 1월에 했어야 되잖아요. 1월부터 싸워갖고 5월이니까 되더라고요. 자, 그럼 1월부터 5월까지 안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5월에 그 해에 몇 개월 일했어요? 그거 이런 거예요. 그거 한 맞추는데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같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요, 파트너가 왔는데 서로 딴소리. 어떡하니? 차라리 없는 게 나아. 그래서 같은 생각을 해야 돼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파트너 비즈니스 미팅을 했는데 분명히 데모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강의 들으래. 파트너도 진짜 힘들지 않을까요? 훈수 두는 사람이 2명이야. 어떻게 하면 좋아? 정해야 돼요. 둘 중에 리드는 한 명만 해야 돼요. 수장이 둘이면 안 돼요. 네, 절대 안 돼요. 만약에 하고 싶으시면 그분한테 얘기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어쩔 수 없어요. 한 명이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제가 했잖아요. 힘들게 맨날 싸워가면서 결국에는 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충돌이 없게 되더라고요. 그 부부사업자들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짧게 걸렸대요. 6개월.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저는 나름 굉장히 오래 걸린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른 부부사업자 사장님들에 비해선 굉장히 짧게 걸렸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3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신 분 봤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때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금을 전폐하고 둘이 마음 맞추는 게 먼저다.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만 맞으면,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 파트너랑 나랑 마음만 맞으면 못 해낼 게 뭐가 있나. 그쵸? 근데 막 서로 막 감정 때문에 막 힘들어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막 감정에 24시간 중에 20시간을 써버리는 거예요. 이래도 모자를 파네. 그쵸? 그런 생각이, 이제 이그제큐티브가 대리점 하나를 배출했을 때 처음 드는 생각이실 거예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부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면 하던 액션을 스탑하시고 제일 먼저 이것을 먼저 하시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부터 저희가 사이좋게 이제 그림도 그리는 드림보드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네. 한번 표정이 되게 안 좋아 보이시는데 제 2주의 드림보드였나봐요. 네. 드림보드를 만들고요. 이거를 굉장히 창피하게 어디다 갖다 붙였냐면요. 사무실에다 갖다 붙였어요. 온 동네방네 모든 사람이 보는 드림보드를 붙였어요. 왜? 창피하라고. 여러분 창피한 거 좋아요? 싫어요? 싫죠? 그래서 움직이라고. 스스로 나를 외곽에 몰았어요. 그래서 가끔 이걸 보고 저희 방에 들어오셔서 씩 웃으시는 한 분 리더 사장님이 계세요. 뭐 얼마큼 되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가요. 제가 12월에 보겠습니다. 막 이러시는 분 계세요. 굉장히 자극받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이 더 움직이게 돼요. 제가 12월에 진짜 굉장히 열심히 에너지가 뜨겁게 올라왔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 드림보드를 보니까 못 이룬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12월에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니까 다음 해가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올해도 또 만들었어요. 올해는요. 주로 대부분 1월이 되고 나서 드림보드를 만들었거든요. 올해는 처음 1월이 되기 전에 만들었어요.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며칠이죠? 10일이죠?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1월달이. 제가 12월부터 1월을 굉장히 철저하게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해 인사를 하면 굉장히 어색한 상태예요. 한 2월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짐이 굉장히 좋아요. 이렇게 이 드림보드를 아주 온 동네방네 볼 수 있는 곳에 붙이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게끔. 제가 예전에 취미생활로 뉴스킨 할 때 절대 공표하지 않았다. 여러분 공표하지 않아놓고 스폰서가 내 목표를 못 알아주면 그거 얼마나 서운한지 알아요? 공표도 안 해놓고 본인 꿈도 근데 막 속으로 이러는 거야. 내가 사실은 어떤 목표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어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가 얘기 안 해놓고 스폰서가 나 얘기도 안 한 걸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에이. 그래서 드림보드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실시간 볼 수 있는 그것이 그리고 저는 핸드폰에 메인 화면에 얘가 계속 떠요. 아주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요. 카톡방에도 얘가 떠요. 계속. 배경화면에도 얘를 깔아요. 배경화면에 얘를 깔으면요. 글씨 때문에요. 다른 글씨가 잘 보이지 않고 굉장히 불편해요. 불편한 상황을 만들었어요. 왜? 이루겠다는 의지를 막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니까 이걸 외부의 환경으로 의지로 만들었고요. 저희 팀에서 제가 계속 뭘 부르짖고 있냐면 매일매일 그림을 그리라고 해요. 궁극적 목표 저희 팀 엘리트 아니에요? 결국에 더 가야 되지만 1차적으로 당신이 팀 엘리트가 되려면 도대체 그 4-3-2-1의 조직도가 눈앞에서 짠 그림처럼 5초 만에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보상 누가 제일 잘 풀을까요? 많이 풀어본 사람. 저는 보상 풀 사람이 없어요. 누구한테 푸세요? 본인한테 풀어보세요. 그랬을 때 진짜 가망 대상자가 나오잖아요. 너무 잘 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풀으면요. 나중에는 진짜 눈 감아도 그림으로 다 나올 때. 제가 다른 거 다 못하는데 수학을 좀 잘하거든요. 어느 수준까지 올라갔냐면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문제를 보면 다 풀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을 만들었어요. 그거 하나만. 아주 깊이 빠면요. 얘를 어떤 공식으로 뭘 대입해서 얘가 풀이가 원리가 되는지가 이해가 바로 되거든요. 손을 대지 않고. 대신 답까지 나오진 않아요. 마지막에 산수가 필요하니까. 무슨 공식으로 어떻게 대입해야 되는지가 바로 그냥 그림처럼 나오거든요.
자, 많이 하면 할수록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100일 동안 이걸 매일 그린다면, 자, 여러분 어떻게 잠을 잡니까? 내 목표가 정해져 있는데 저 동그라미에 누군지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어떻게 연락을 안 합니까? 자, 여러분 이걸 계속 그려요. 내 일대만 아니라 내 일대의 파트너들의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는데 그 사람이 계속 동그라미로 있을까요? 궁금해 미칠걸요? 파트너한테 물어볼걸요? 당신의 가만 사업자가 누구고 당신의 슈퍼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냐고 계속 물어보면 그 사람이랑 미팅을 하게 될 것이고, 어느 날 이 사람 미팅에 내가 나도 모르게 가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걸 계속하면요, 이 동그라미가 사람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게 동그라미로 계속 있다는 소리는 내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100일 했을 때 이 동그라미가 사람 이름으로 바뀌어야 돼요. 매일매일 또 하고 있는 제가 미친 짓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런 사람이 아니지만 이런 사람이 되려고 맨날 외쳐요. 저희가 1년을 미라클 모닝을 했는데요. 이걸 이제 그냥 복사해서 붙이기 했더니 원래는 다 읽어야 되거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카톡 기능에 그냥 이렇게 붙이기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부터는 뭘 했냐면 카톡에 음성이 있어요. 음성으로 외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눈 감으면 다 외우게 됐어요. 제가 이걸 하면서 뭘 느꼈냐면 나는 긍정 언어로 주변을 항상 아름답게 만든다. 제가 긍정 언어가 아닌 아름답지 않은 언어들이 많다라는 걸 처음 인식했어요. 내가 매일 외쳤잖아요. 나는 긍정 언어로 주변을 항상 아름답게 만든다고 외쳤는데 내가 하는 언어들이 아름답지 않은 언어들이 많다는 게 들렸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는 뭔가를 말을 하다가 잘못 말하면 잘못 말했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가 스스로 인식하게 됐어요. 아, 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가려고 하다 보면 진짜 되겠구나. 나 저런 사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한 350일 정도 됐거든요. 아직 1년 안 됐는데 음성한 지는 6개월 됐어요. 이걸 계속 하니까요, 파트너들이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요 숫자가요, 굉장히 막 이제 도전 의식이 막 생겨요. 저 좀 있으면 365일을 찍을 거거든요. 이게 막 도전, 이거 막 1000일을 찍고 싶은 거예요, 막 이제. 1000일을 찍었을 때 내가 어떻게 될걸지를 막 상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눈 감고, 지금은 나는 4자까지 봐야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안 봐도 다 나오겠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멋진 사람이 1000일을 찍을 땐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꿈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랍니다. 긍정적인 태도라는 건요, 되게 많은 걸 포함해요. 가끔은 화를 내야 될 땐 가장 편한 사람한테 화를 내게 되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네, 근데 제가 이걸 외치면서 굉장히 좋아졌어요. 어떤 한 사람한테 항상 옆에 사람한테 짜증을 냈었는데, 이건 뭐냐면요, 내가 모든 순간에 긍정에 예스 하겠다는 거예요. 일명 어떻게 보면 문해처럼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뇌로 완벽하게 판단하면 지금은 사실은 노여야 되는데 나는 예스를 하겠다고, 뇌가 없이 행동하겠다고 선언한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신기한 게요, 내가 긍정의 선택을 계속하니까 긍정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매일 매 순간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예전에 제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취미생활에 뉴스킹을 할 때 항상 웃고 다녔었으니까. 근데 저는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왜? 강의를 들으면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게 맞아? 저게 다 맞을까? 저 사람이 얘기했던 저게 사실일까? 저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 저 사람은 행복할까? 너니까 했지. 나랑 똑같은 사람이 된 걸 가져와봐. 와, 이러면서 혼자 계속 논리를 펴요, 혼자. 네. 근데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순간에 긍정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요, 인생에 얼마나 크게 좋은 일로 좌지우지하는지 알게 돼요. 긍정을 이야기하고
이미 여러분이 오늘 누군가의 가망 사업자를 만나려고 해요.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 그 사람 리크루팅 될 거야. 나랑 반드시 사업하게 될 거야. 선생님 나 갔다 올게요. 형제랑 사장님 나 갔다 옵니다. 그 말을 하고 가는 것과요. 그냥 굉장히 차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요즘에 이거 하고 있는데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세포가 거기에 맞춰서 체면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움직여주세요. 제가 남편이랑 사업하면서 누군가 더 해줬으면 좋겠는 거 있죠. 파트너가 더 해줬으면 좋겠는 게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내가 못하는 거 다 해주고 싶잖아요.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그게 되지 않을 때 우리는 기분이 좋지 않고 되게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뭘 선언했냐면 모든 인생의 결과된 책임이 나한테 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내 옆사람이 아니라 나다로 결정졌어요. 나다. 내 남편이 리크루팅 해줬으면 좋겠고 내 남편이 매출해줬으면 좋겠는 거는 완전히 배제했어요. 왜? 그러면 인생의 키가 누구 키예요? 그 사람 거잖아요. 왜 내 인생의 키를 내 남편한테 맡겨요?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서로 스스로 책임지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오더라고요. 바라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내 마음이 불편해요. 그것만큼 기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혹시 파트너에게 불편한 게 있다면 철저하게 여러분이 스포 때문에 뭔가 불편한 게 있다면요. 모든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은 그 누구도 아니라는 것을 100% 다시 한번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되고 나면요. 남 탓할 이유가 진짜 1도 없어요. 100% 내 탓이에요. 잘 되면 스폰서 탓. 네. 그렇게 완벽하게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해야 목표가 설정이 돼요. 여러분, 지금 이제 리더십 보너스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야 여러분이 팀이 가요. 이 키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내 파트너가 열심히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순간 둘이 불행해집니다. 나한테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내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줘야 될지 내 책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뭘 세울 수 있냐면요. 내가 목표를 세울 수 있어요. 제가 벨로시티라는 보상으로 바뀌고 목표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제가 계속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것은 내 영역 밖이다. 자, 제가 제 영역 밖